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7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하고 있고 또 이런 하락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길 수는 있어요. 교육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면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 월봉상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지지선 2230, 2200선까지 하락하려는 약간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뭐 미증시가 관건이고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왠지 이거 2200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요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긴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뭐 종목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막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수요일날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망 자금이 좀 많아야 되는데 관망 자금 대신에 그게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수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시장이고 또 관망하려는 사람들은 많은 상황에서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종목 낙폭도 커지고 지수 낙폭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번에 미증시가 추세의 전환에 실패한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다시 2200, 2230 주봉과 월봉상 바닥권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만 보더라도 한 300 종목 오르고 있고요. 2000 종목 빠지고 있어요. 물론 뭐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한 20에서 30 종목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하락해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덜 하락하거나 버티거나 혹시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는 어떤 시장이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오른다 이게 아니라 다른 놈보다는 좀 괜찮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러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뉴스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하락의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수혜 섹터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과거 코스피는 일전에 한 8월,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따지고 보면 계속 우하향이에요. 일전 작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앞으로 코스피는 운이 좋아야 횡보인 거고 우하향하는 시장이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우하향하고 있죠. 자, 중간중간에 좀 크게 낙폭을 보여줬던 거는 세 구간으로 쪼개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첫 번째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앞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을 할 거야. 올 연말부터 라고 말을 하면서 이때 하락을 했던 거예요. 자, 금리를 올렸다라는 이유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하락에 대한 수혜 섹터가 존재했습니다. 우량주 중에 금융주들 있죠. 뭐 KB금융이라던가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금융회사들, 금리가 올라가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 이런 금융주들 위주로 해서 하락해서 수혜를 받았고요. 자, 두 번째 하락 파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원자재, 유가, 식량 이 가격들이 폭등을 했고요. 그 하락의 수혜주는 당연히 유가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식량 관련주였죠. 하락의 이유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는 기업이 생긴 거예요. 물가가 올라도, 기름값이 올라도 어떠한 기업들은 수혜를 본다는 거죠. 자, 이처럼 금리가 올라서 은행은 돈을 벌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유가, 원자재, 식량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락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그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즉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이 세 번째 하락 파동에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시장이 빠질까? 우리는 항상 시장이 빠졌을 때 시장 빠져서 짜증나 이게 아니라 진짜 빠지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자, 뉴스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1번, 2번 하락에서 사용됐던 재료들이에요. 자,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악재가 있나요? 뭐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이때처럼 갑자기 전쟁이 나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뭔가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건 없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거는 새롭게 등장한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1번, 2번 악재가 해소가 안 돼서 빠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악재의 등장이 아닙니다. 아, 이놈의 악재 이놈의 하락장, 이놈의 악재는 도대체 언제 끝나? 아, 진짜 희망이 안 보이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쳐서 파는 거예요. 아, 이 악재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새로운 터널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서 빠지는 게 아니라 터널이 안 끝나니까, 아, 도대체 이놈의 터널의 끝이 어디야? 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나갈게 그냥. 요런 매도세 때문에 지금 낙폭이 나오는 거죠. 자, 1차, 2차 하락 때랑 다른 점은 1차, 2차 하락장 때는 그 하락의 이유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등장했다면 지금은 이유가 없으니까 수혜를 받는 기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 아, 어차피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안전한 종목에 버티자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안전한 종목에 버텨야겠다, 요런 생각이 드니까 아, 재무 좋은 거 없나? 일단 존버를 하더라도 우리 버핏이 형님 말씀처럼 그래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위험한 회사 말고 재무가 좀 좋은 회사로 가자, 요런 심리가 생겼고, 이왕이면 재무가 좋은데 이 재무로 인해서 호재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증입니다. 자, 기업이 탄탄하고 유보금이 많고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상 호재가 등장할 수 있죠. 지금 뭐 호재가 등장할 게 없잖아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 재무로서 호재가 등장할 수 있는 무증이 가능한 기업,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고 자본금이 낮고 자본 총계가 높고 지금 실적이 괜찮은 그런 쪽, 무증 가능성 있는 쪽으로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은 사실 무증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무증 가능성만 있어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하락장에서 무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과거 하락장처럼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갔으니까 원자재 파는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지금 재무 좋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그 회사들이 돈을 잘 벌거나 성장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앞선 하락장에선 금리 오르면 얘네 돈 많이 벌겠지, 원자재 값 오르면 얘네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기업의 성장에 포커싱을 둔 수혜주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 좀 결이 다르죠. 자, 이런 하락장에선 사실 기술주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돈 못 벌어요? 아니요, 잘 벌어요. 뭐 2차 전지 회사들 돈 못 벌까요? 없어서 못 팔죠. 게다가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환차익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오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 지금 너네 돈 잘 벌고 있어. 근데 그건 지금까지고, 약간 그건 과거고, 약간 요런 심리 때문에 지금 돈 잘 벌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 보여도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기술주들이나 성장주, 실적이 정말 괜찮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하거나 쉽게 말해 횡보, 상승장에서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얘네들 기술주 부여잡고 막 삼성전자 부여잡고 막 얘네 도대체 언제 가냐고 막 백날 채찍질하고 막 삼성전자 망해요 막 이렇게 외치고 막 부여잡고 울어봐야 시장 추세를 못 바꾸면 어차피 얘네들 삼성전자 뭐 얘네 혼자 올라갈 리가 없어요. 시장 추세에 따라서 계속 하락할 겁니다. 자,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앞부분에 말했지만 하락의 이유,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수혜를 아까처럼 뭐 금리가 인상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빠졌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졌던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유가 등장해서 하락을 하면 수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아까 말했지만 이미 재탕, 삼탕 많이 해먹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걔네들이 수혜주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미끼테마, 요런 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미끼테마, 이게 되게 낯선 용어죠. 미끼테마 같은 경우는 자, 보통 기업들이 뉴스가 뜨면 그런 뉴스들 나오죠. 뭐 계약 공시를 놨다던가, 뭐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 뭐 대규모 투자를 한다, M&A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뉴스가 있고요. 아니면 뭐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코로나 확산했다던가 뭐 이런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뭐 계약 공시, 뭐 대규모 투자, 이거는 명확한 결과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돈을 앞으로 확실히 잘 번다는 결과가 나오는 뉴스라고 한다면 뭐 원숭이 두창, 코로나 이거는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애매한 거죠. 당장 내일부터 코로나가 잡히고 있네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막말로 이런 뉴스가 당장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지 이런 불확실한 뉴스들 있죠.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보통 미끼 테마다라고 부릅니다. 자, 상승하고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이 미끼 테마가 힘을 못 써요. 상승 반등장에서는 힘을 못 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가 엄청 심했던 때가 작년 올해죠. 올해 한 3, 4월 달? 3, 4, 5월 달 이때 코로나가 되게 심했잖아요. 지금 수준대가 엄청 잘 가고 있는데 당시에 이 어땠죠? 코로나가 1 확진자 뭐 30만 명이네, 40만 명이네 이렇게 뉴스가 나와도 얘네들 계속 하락했습니다. 왜요? 지금 뉴스는 이때는 막 역대 최고였잖아요. 막 하루 자고 나면 막 10만 명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는 왜 계속 하락했을까? 자, 이때는 시장 지수가 보시면 요때예요. 3, 4월 이때는 횡보장이었어요. 횡보하면서 상승하는 시장이었죠. 이런 시장에서는 미끼 테마라고 불리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즉 미끼 테마는 하락장에서 투심이 굉장히 위축됐을 때 애매한 뉴스 반응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 코로나 관련주들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냐? 지금이 하락장이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수요일날 미증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막 인플레이션 고점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뉴스가 쏟아질까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뭐 인플레이션 고점 찍었네요. 뭐 이런 뉴스 나올 거고 앞으로 물가 잡히나 막 이런 뉴스. 고물가 시대의 끝, 앞으로 연준 금리 동결 가능성 생겨.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연준, 국내 금리와 시장 금리와 격차가 줄어들고 국내 금리가 올라서 환율 잡히나, 집 나간 외국인 돌아올 가능성, 잡히는 원자재 가격, 전쟁 끝나나?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쏟아지게 될 거예요. 수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런 뉴스로 막 도배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코로나 이번에 확진자 뭐 5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까요? 아마 삼성전자나 실적, 성장성, 기술주들 중심으로 돈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올라갔던 코로나 관련주들은 하락할 거예요. 근데 만일 이번 주 수요일 날 뉴스가 개똥같이 뜬 거예요. 막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 역대 최고 갱신, 물가의 끝은 어디인가, 물가 상승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뉴스가 막 뜨고 있어요. 근데 그 뉴스 사이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 여름 휴가에 맞춰서 확진자들이 대폭 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뉴스 떠봐요. 그러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닌데 갈 놈이 없으니까 미끼 테마로서 코로나 관련주들 쪽으로 돈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일 시장이 2230, 2200 여기 저점 찍으러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계속했던 이유를 재탕하는 거지. 수혜 섹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끼 섹터로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버티거나 혹은 이런 시장에서도 덜 하락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코로나 관련주로 쭉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일본에서 승인을 대기하고 있죠. 만약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낙폭의 절반인 정말 5만 원 선까지도 시장 빠질 때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국제약품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봉상 저항 구간 딱 걸쳐져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시장 개똥같이 나왔다, 근데 코로나 얘기 막 확진자 얘기 나온다, 그럼 얘는 이제 윗골이 지금 달면서도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국제약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국전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백신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또 국내 첫 백신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 나오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래서 최근에 시세를 보여준 거였고요. 또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본다면 캐몬이 있을 거예요. 캐몬 같은 경우도 현재 분봉상 120분
60봉, 60분봉에서 이평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700원 정도 선까지 흔들어 줄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수요일날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다,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러 간다 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되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일단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이쪽은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일날 미증시가 추세 전환에 딱 실패를 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좀 더 올라갈, 1차적으로 먼저 치고 갈 거고요. 2차적으로 치고 갈 얘들이 음압병실, 뭐 GH신소재라던가 우정바이오, 그리고 뭐 재택근무라고 한다면 뭐 알서포트도 있을 거고요. 비트컴퓨터 이런 얘들 있죠. 자, 요런 얘들이 뒤따라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얘네들 아마 위에 갭자리 살려둔 얘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알서포트가 오늘 갭을 메꿨네요. 어제 메꿨네. 그래도 이제 위에 갭자리 살려둔 게 있어서 아마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2차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얘네들까지 돌고 나면 뭐 포장 관련주들 있죠. 택배, 다시 또 사람들이 집에서 뭐 음식 시켜 먹을 수도 있다, 외식이 또 줄어들어 간다, 뭐 요런 얘기들 나오면서 포장, 택배, 가뜩이나 이번에 재직값도 올라가면서 뭐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설명이 지금 빨리 이 종목 빨리 사야 돼요, 코로나 관련주 빨리 사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수혜줍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만일 수요일에 추세 전환에 실패한다, 미증시가 실패한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하락에 대한 수혜주가 아니라 그냥 하락 시장의 미끼 테마로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수혜 섹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건 향후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의미겠죠. 그 향후 시장을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얘네가 앞으로 수혜 섹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향후 시장이 어떻게 갈지 결정되는 건 이번 주 수요일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때 미증시가 반등을 시작하면 지금 올라갔던 코로나 관련주에서 돈이 빠져서 기술주라던가 낙폭 과대 종목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수혜주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수요일부터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미끼 섹터로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 관련주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수혜주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우의 수로 봤을 때 2230까지 빠진다, 시장이 하락한다 라고 했을 때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혜 섹터, 미끼 섹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 뭔가 매매를 할까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 좀 화끈하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쪽을 보시면 돼요. 앞서 말했던 뭐 캐몬이라던가 일동제약이라던가 뭐 이런 좀 국전약품, 국제약품 이런 것들 있죠. 치료제, 백신 이쪽으로 좀 눈길을 주시면 되고요. 걔네들이 1차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러워.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면 아까 말한 얘네들이 먼저 가겠지만, 시장이 반대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면 얘들이 먼저 가겠지만, 시장이 반등하면 코로나 쪽에서 돈 빠진다며. 그럼 1차 수혜 섹터부터 박살이 날 텐데, 나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음악병실이나 재택이나 이쪽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시장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가 단언하겠어요.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99%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1%의 확률 때문에 어긋날 수도 있는 거예요. 1%의 확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률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따라서 누군가가 지금 수혜 섹터는 진단키트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수혜주가 됩니다. 뭐 미끼 테마긴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수요일부터 반등하면 얘네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혜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저는 제가 글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 있죠. 이거를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이해하시라고 좀 길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해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흘러갈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그나마 최선의 행동일지 잡아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자, 수혜 섹터가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에 명확하게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다. 시장이 하락하는 이후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손실인 종목을 파시고 그쪽으로 옮기세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